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심여첨 선생님의 격국론을 강의하겠습니다. 예. 자평진전 평주입니다. 이 평주는 설하고 씨가 평주를 달았죠. 자평진전 원본은 제가 구하려고 해도 원본을 구할 수가 없어서 평주를 심여첨 설하고 씨가 평주를 한 자평진전 평주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도움은 돼요. 설하고 씨가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가도 참고를 하니까요. 설하고 씨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억부론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격국론이라고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조화원약이라고, 그걸 뭐라 그러죠? 궁통무관, 궁통무관까지 주석을 다시 달았죠. 그래서 좀 현대명리학적으로 격국론을 공부를 하시면서 약간 일반적으로 착각을 일으키시는 게 이 격은 뭐고 용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가 억부론서부터 시작을 한 사람들은요, 용신부터 찾으려고 막 사주를 봐서 그래요. 이게 이 사주가 용신이 뭡니까? 용신다면 희신을 찾아요. 전부 용신 희신을 찾아요. 근데 이 격국론은 그렇지 않아요. 격부터 찾습니다. 이 사주가 무슨 격이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격을 쓸 거냐 못 쓸 거냐 또 찾고요. 못 쓸 거면 어떻게 합니다? 딴 데 가서 용신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때 가서 나중에 후차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격국론을 1년 이상 이렇게 쭉 강의 겸 이 자평진전을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심여첨 선생의 그 심오한 뜻을 알기 위해서 수없이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잡격 세 번째 강의인데요. 두 번째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가도 또 이상해요. 이걸 도저히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가 안 된다. 이거 한번 다시 또 들고 파자라고 해서 제가 다시 들고 팠습니다. 자, 봅시다. 잡격이란 뭐냐라고 하면, 원령에서 무용하니까 이 용자가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이 48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초보자든 중급자든 뭐 좀 사주를 안다는 도사들도 용신부터 찾아요. 그리고 이 용자가 나오니까 이게 용신 아니에요? 라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격국론에서는 격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잡격자란 원령에서 무격, 원령에서 격이 없어. 격이 없어요. 그러면 외격, 바깥에 나가서 격을 취해서 용지라고 했어요. 그걸 쓰라라는데, 이게 용신이냐? 아니에요. 아직도 용자가 이 용자도 용신이 아니에요. 요 지자는 요 글자를 갖다 대명사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격을 쓰라라는 거예요. 격이면 아직 용신까지 안 갔어요. 그 격을 쓰라. 그러니까 바로 그 격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격은 심다. 매우 많다. 코로위 잡이라고 한다. 아셨죠?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이 심여첨 선생 당시만 해도 격국론이 주 이론이고요. 억부론은 사실은 임철조 선생이 개입한 억부론 격전수 이론은요, 변방이에요. 이게 대세거든요, 격국론이. 그래서 격부터 잡고 용신을 찾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심여첨 선생이 이 글을 쓸 때는 격이야 격. 나는 알고 있어. 너희들도 알고 있지. 대세가 격이란 말이야. 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 심여첨 선생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보면서 또 강의를 한다는 사람 자체가 이 격과 용을 헷갈리더라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완벽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여태까지 여기는 격을 얘기한 거예요. 용 없습니다. 용신 아니에요. 대략 요 필요하다. 간두의 무관무살 천간으로 관이나 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잡격을 취하려면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봅시다. 그래야만이 외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만약 이게 관살이 있다면 이 무자를 빼버리고 간두에 관살이 있다면 그냥 그 관살을 용신으로 쓰라라는 거죠. 뭐 관살을 용신으로 쓰는 게 뭐 있을까요? 첫 번째 관격. 관격은 무조건 용신을 정관격 하면 정관을 용신으로 씁니다. 길격이니까. 두 번째 칠살격. 예, 이 살을 쓰긴 쓰는데 제살해서 쓸 수 있고요. 화살을 해서 쓸 수 있고요. 제자약살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쓸만한 글자가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격을 찾아라라는 것이죠. 만약 유관, 보세요. 유관살이 있으면 즉 요거 스스로 자자 나오죠. 자연스럽게 라고 해도 돼요. 그냥 유관살 유용, 여기서 이 용자가 바로 용신의 용자입니다. 여긴 이 용자가 용신의 용자가 아니에요. 이 관살로서 용신을 쓰면 되지 않냐. 여긴 격이에요. 격에서 용이고요. 이건 용신에서 용입니다. 물어 외격. 구태여 외격을 찾느라고 힘쓸 필요 뭐 있냐. 애쓰지 마라. 물어. 애쓸 필요 없다. 외격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쓰면 된다. 관살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외격을 찾는 거예요. 만약 투재. 만약 두 번째입니다. 재성이 투출했으면 오히려 가축격. 이것도 취격이라고 했지만 그 격을 취한다는 게 아니라 요 재용이라고 해야 돼요. 그걸 용신으로 쓸 수 있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 심여첨 선생이 불친절하신 분이에요. 당신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 글자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쓰지라. 그러니까 심여첨 선생은 논문을 쓰질 못해요. 이 논문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심여첨 선생이 이런 식으로 글을 갖다 써놓으면 지도교수가 뭐라 그럴까요? 야, 이거 안 맞아. 예. 주어가 틀리고 서술어가 틀려 라고 하면서 글을 다시 다듬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도교수가. 여기서는 왜 그 격을 취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재성을 쓰라는 거예요. 용신으로. 그러나 이거 보세요. 제가 흥분을 하니까 이렇게 마우스를 안 흔들어 준 거예요. 그러나 재성이 근심 뿌리가 있으면서요. 또 재성이 투출하게 양이 두 개가 투출했잖아요. 그래도 역시 재는 중요하지만 무겁지만 무거워도 불취외격 바깥으로 나가서 취하지 말라. 이거 왜 써놨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써놨을까요? 재성은 뿌리가 깊어서 두 개가 튀어 올라왔어도 그냥 재성으로 쓰는데 이 관살은요. 이 관살 얘기하려고 하다가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너희들 이거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관이나 살이나 천간으로 두 개가 이거의 재성과 같이 두 개가 양이 두 개가 투출하면요 못 쓴다. 둘 다 못 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애버리라고 하잖아요. 합살 유관을 하든 합관 유사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없애라. 예, 제사를 하든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다 알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이해를 못해도 나는 다 아는 거다라고 해서 이 관살에 대해서는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럼 이미 저 앞에선 수없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심여첨 선생이 뭐라고요? 관과 살은 같이 튀어 올라오면 둘 중에 하나는 잡아라. 예. 관이 두 개 튀어 올라와도 잡아라. 예, 천간으로 두 개씩 올라오면 안 된다. 살은 더군다나 두 개 올라오면 더 안 되고. 그런데 재성은 두 개씩 올라와도 괜찮다. 쓰라! 라는 거예요.
재성으로. 이렇게 똑 떨어지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불친절하시죠? 심여점 선생이요. 그래서 왜 이걸 잡격을 또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 일방수기격 잡격으로 넣어놨잖아요. 자, 일방수기격이 뭐죠?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행이 각득기, 기가 온전하게 한 거. 자, 오행이 한 가지 기운으로 있으면 일행득기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목이 있으면 뭐예요? 곡직격. 두 번째, 화가 있으면 뭐예요? 염상격. 세 번째, 토가 있으면 가색격. 예. 네 번째, 금이 있으면 종혁격. 정혁격. 예. 예. 그리고 수가 있으면 뭐예요? 윤합격. 이런단 말이에요. 요것이 여기에 껴 있으니까, 그렇게 잡격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잡격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요즘 격국론 강의하는 사람들 이런 일행듣기격 얘기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거 감명을 안 해서 그런지. 예. 또 있습니다. 이제 기명종제격, 기명종살격. 저 밑에 나와요. 종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종합격이 있네요. 또 합격에서 종격. 종격도 있어요. 잡격에 종격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격국론 지금 요즘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 잡격을 강의 안 하면 그건 격국론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쓸데없는 격이 오늘 지난번에 이렇게 이건 이제 이건 곡직격이고요. 오상공일명 서로가 두 번째 자기가 개입하면서 곡직격 하나 또 넣었죠. 그 다음에 염상격 넣어놨어요. 이 증주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일품직격은 뭘까요? 종합격. 종합격은 어떻게 돼서 종합격이에요? 정리환목해서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목으로 다 변했다. 일주가 임수인데도 종합격. 목으로 쫓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격을 강의를 안 하면 안 되죠. 요즘 격국론자라고 나는 격국론으로 풉니다라는 사람이 이 잡격 강의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도충성격 이런 걸 피하려고 해서 잡격을 안 할 거예요. 지난번에 도충성격 얘기했잖아요. 5555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수가 튀어올라와서 이 자수가 용신은 아니에요. 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수가. 무토일주한테 자수가 뭐예요? 채격이니까 채격이다 라고 하면서 용신은 또 뭘 딴 걸 잡아요. 그 자수가 수운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걸 전실이라고 그러죠. 운에서 전실이 되면 가장 꺼린다라고 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운에서 운기 전실, 운에서 채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를 격을 잡아놓고도 수운으로 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격이죠 뭐 또. 그러니까 이 사주는 화체니까 화를 중심으로 했어요. 예. 화를 생하는 목을 화가 생하는 토, 화목토운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실 이거 지금 수로 격을 잡아놓고 수가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 병화일주의 수는 뭐예요? 관이잖아요. 그러면서 도충격 이름은 격이에요. 격을 잡아놓고도 용신은 뭐예요? 목화토를 쓰려는 거예요. 용신 대운에서요. 수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실되면 이 보이지 않는 수가 들어오면 안 된다. 꺼린다. 운에서 꺼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얘기를 합니다. 조양격을 또 얘기하는데요. 그 조양격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기운이 올라와서 격을 이루곤 있지만, 조양격을 이루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이 운에서 들어오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망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사주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주입니다.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이제 정확하게 잡격을 왜 하는가를 아실 거예요. 자, 조양성격이에요. 무토가 가서 조병해서 병화한테 아련을 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게 조자가 아침 조자 아니에요. 아련할 조자예요. 아련에도 같은 동급에서 아련을 인사하는 게 아니라 신하가 임금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하는 겁니다. 이게 조정 아닙니까? 이게 조정.
그래서 배알할 조자죠. 배알하다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배알하는 거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배알하는 거 봤어요. 무토가 가서 병화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셔서 어디다 인사시키냐, 신금한테 인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금이 뭐예요? 관이잖아요. 무토가 끌고 온 신금, 끌고 온 병화를 이 신금한테 인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과 무는 동록어 사화에 같이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으면 뭐예요? 양인격이잖아요. 4월에 기토가 4월에 태어났으면요, 그거는 병화나 정화가 투출하지 않았으면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걸록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즉이 인급 잡아당겨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토가 병화를 끌고 오는 거예요. 임금 앞에 가서 인사를 하려고요. 그러니 중요한 건 간주에 목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있으면 구태여 이거 끌고 올 필요 없잖아요. 무토가 모토로 병화를 끌고 와요. 있으면 그거 쓰면 되지. 없으니까 무토가 가서 허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병화를. 그래야만이 격이 이루어진다. 근데 목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무토를 극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재성이지만. 대체로 화가 있으면 무대어줘. 구태여 화가 있으면 무토로 배하라. 아침까지 기다리냐. 인사할 걸. 옛날에 조정에 인사하려면 새벽같이 가야 되니까. 구태여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는 뭐 있어. 내가 껐떡거리고 혼자 가면 되지. 무토가 안 데려가도 된다는 거예요. 병화가.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목이 재성이 있다라는 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무토를 건드려서 그래요. 목국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것이죠. 이 불이 아주. 그러니까 내가 배알을 하러 가지 않는다. 마치라고 하면서 이 사주를 뜨거니 장지연의 사주를 갖다 놓은 겁니다. 보십시다. 이 무토가 병화를 같이 끌고 왔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라고 해서 배알을 하려고. 그러면 정관격이잖아요. 이 지연이라는 것 때문에 이 관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 자시에 태어난 무토. 그런데 육신이라고 한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신유만 있나요? 아니죠. 신충 이거 다 해서 6개의 신금이 있잖아요. 육신에 무자시만 되면 6개의 무자시면 무조건 조양격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관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헛잘 끌고 와서. 그 대신 그 헛잘 끌고 왔는데 대운에서 그 헛자 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꺼린다. 망한다 라고 할게요. 망한다. 보이지 않는 글자를 끌고 와서 쓰면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면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주. 그래서 장지연의 명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누가 설명한 거예요? 심여첨 선생이 설명한 거예요. 운에서 도금수. 그렇잖아요. 금수운이 좋다. 그 이유, 금이 주체니까요. 이 금체니까요. 이렇게 아주 참 잘 말씀하세요. 이 금을 중심으로 해서 토생금, 금생수 요 3개가 좋다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말한 금체 화목용조에서 불영 쓰지 못하니까 이게 전체가 목화가 없으니까 못 쓰니까 도금수 중에서 운을 반기는데 모군은 평평하다고 그랬어요. 요 수운이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 안신이에요. 자수가 있으니까 모군이 들어와도 만약 모군이 들어오면 금과 이게 충이 일어날 것 같지만 요 자수가 말린다라는 거예요. 진토가 있고요. 평평하고요. 평온인데 화운은 끓인다. 여보세요. 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운에 들어오면 뭐예요? 이 자수하고 충을 할 거니까 안 좋다라는 거죠. 들어온 것이 얻어맞는 거죠. 이거 제가 설명한 거 프로그램으로 딱 보면 그대로 나오는 사주예요. 이 사주요. 근데 무슨 신금이 무자시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앉았어요. 조양격을 만들려고 애를 쓰나요? 요즘 같으면요, 이 조양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자연분만하라 하면 물론 병원에서 응급실에서는 지가 태어날 수 있지만 전부 요즘은 산모들이 편안하려고요. 낮 시간에 전부 애들을 낳아요.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요. 응급에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밤에 못 납니다. 응급실에서 그 아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셨어요? 응급실로 갑니다. 밤에 애 낳으려면요. 9시 이후에 낳으려면요. 뭐 6시인지 그래요. 그래서 밤에 낳는 애들이 좀 요즘 자꾸만 없어져요. 참 애들 그래서 이 낮에 나니까 애들이 성질이 점점 나빠지고, 오늘도 그거 보세요. TV에 보니까 장난감 가게에 가서 초폭소년 그것들이 나쁜 짓을 하고 300만 원치씩이나 장난감을 틀어놓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애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은 엿장사 한번 엿좀 쳐먹고 그런 일은 벌어졌어요. 참외소리도 하고, 저 어렸을 때도 나쁜 짓을 갖고 만 적이 있는데, 오이도 따먹고 가지도 따먹고 배가 고프니까 그랬죠. 근데 요즘은 배가 고프다고 장난감 가게에 가서 300만 원씩이나 손해를 보게 합니까? 배가 고파서 저 PC방에 가서 그 수화기를 뿌리고 있어요. 계집애들이. 연임한데요. 계집애들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이유가 자꾸 애들이 그러냐. 애들이 낮에 만나서 그래요. 낮에. 밤에는 안 나서 그래요. 제 말이 맞죠.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격국론을 이게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임철조 선생 당시만 해도 비주류죠. 주류는 격국론이고요. 비주류론자인 임철조 선생이 지으신 이 적천수천미에 팔격이라는 걸 갖다 놓고서 뭐라고 비평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왜 격국론이 이렇게 불합리한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 임시왈 했어요. 임시주라고 했고요. 이 임시왈은 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이걸 쓴 것은 원수환 씨가 써서 그래요. 팔격자란 명중에서 바른 이치다. 선관 먼저 보라는 거예요. 원령부터 봐라. 소득하지. 어떤 원령의 지지가 있는지. 원령의 그 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령을 그러니까 선관 원령이라고 그러지만 그 소득 지지, 그 지지에서 원령을 얻는 거죠. 사실은요. 차관, 그 다음에 천관으로 투출한 게 화신. 어떤 신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격국론 그대로 얘기합니다. 철조선생께서. 재구, 다시 연구해라. 사령을 해서 정하는데 진짜 가짜. 천관으로 투출한 것이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 투출한 건 맞지만 투출한 그 신이 오행이 사령을 했는지, 사령을 했으면 진짜요, 사령을 못했으면 가짜가 된다. 그래도 그 격을 잡는 거겠죠. 그런 여유의 취용, 그런 여유의 쓸 것을 취하면 된다. 나눠라. 청탁을 나눠라. 이게 이제 청탁이라는 건 뭐예요? 길격과 흉격을 나누라는 소리겠죠. 사실 의경술리, 이 경자라는 것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주팔자 공부하는 사람이 이 경 하면은 우리는 기껏해 명리학서지만 이 경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불교 믿는 사람은 불경,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서 삼경.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공자님이 손을 댄 거는 다 경으로 다 올려놨어요. 경반열에 올려놨죠. 그리고 이제 공자 말씀이나 하는 게 이제 사서에 들어갑니다. 꾀술이다. 만약 보세요. 월에서 복록인, 이건 이제 격이 안 되는 거예요. 격은 돼요. 근데 용식이 따르겠죠. 무격 같이 격으로서는 되지만 취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참 양인격과 녹곡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럼 철조 선생도 자평진자부터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주류를 공부하시다가 비주류로 빠진 거죠. 수심, 그리고 모름지게 살펴야 된다. 일주의 희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임철조 선생의 뜻이 나와요. 별심, 영심. 이 별자는 같은, 이런데 이건 별자와 같지만은 비슷하지만 이걸 읽을 땐 영이라고 그래요. 별도로 찾아야 된다. 이 별자 같은 거예요. 별심, 별지라고 하기 싫으니까 글자를 이렇게 해놓고 이건 읽을 때 영심, 별지라고 합니다. 다른 지지에서 또 다른 걸 찾아야 되니
투출청간한 걸 찾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양인과 로꺾격은 격만 정해졌을 뿐이지 다른 데서 용신을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유이양 빌려서 그걸 용신으로 쓰라. 말씀 잘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나 격국에서는 유정유변 이게 이제 바로 팔격에서 고정된 발음격이 있고 변하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외격입니다. 정변으로 나눠서 정자는 반드시 오행지 상례라. 오행지 상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왈관인 이렇게 해서 관격이라고 하지 않고 관인이라고 한 것은 벌써 뭐예요? 이 관을 중심으로 해서요. 요 인성을 했으니까 뭐예요? 이건 구신이 되겠죠. 관인. 재관하면 관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상신이 되겠죠. 격국론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끊어진 거예요. 관에서. 왜? 살인 했으면 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살인상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화살한 거예요. 제살 하면 뭐예요? 재성이 살을 상했어요. 제자약살격이에요. 이건 그럼 결국은 살을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식신제살 여기까지. 세 개가 있네요. 맞습니다. 살이 만약 살격으로 나왔으면요. 세 가지 경우에 있어요. 살인이면 화살이고요. 제자약살할 거 있고요. 식신제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자약살은 왜 그럴까요? 일주가 강했을 때 제자약살하는 겁니다. 왈식신생제. 자, 보세요. 요거 보세요. 이렇게. 식신이 재성을 생한다. 이건 제격을 가는 거예요. 왈상관폐인. 이게 상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폐인. 왈상관생제라고 해서 이렇게 용신격을 용신과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만 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변격에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지금 우리 저거 심해첨 선생의 자평진전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변격. 변격 중에서도 잡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잡격의 얘기예요. 필종, 오행지 기세, 오행격이 있지 않습니까? 오행의 기세를 따르는 거, 곡식격, 염살격 이거 다요. 왈종제격, 이건 기명종제예요. 왈종관살, 이건 기명종살격이에요. 이게 살격, 잡격에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왈종식 식상, 이건 없어요. 왈종광 이것도 없고요. 종약도 없고 종세, 이행듣기 이거 있어요. 왈양기성상형 이건 없어요. 양기성상형요. 나머지도 외격이 다단하다. 변격 중에서 외격을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여비라고 해서 내가라고 해서 빨간 글씨 내놨습니다. 이건 왜 제가 빨간 글씨 내놨을까요? 여비라고 해서 적천수 징의에서는 이 여자가 빠졌겠죠. 왜? 여비 이걸 집어넣으면 적천수 징의에 있는 설하고가 평주를 했으니까 이 글자가 그대로 들어가면 설하고가 이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싹 빼버린 거죠. 설하고가. 비거군서 준비된 거에 여러 서적을 참고해 보니 갖춰져 있다. 부정오행지리 저 위에서 오행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 오행지리를 따르지 않는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진 모두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속 유당 잘못된 이론에 대해서는 없애버려야 된다. 어디에 난대묘선이라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정해진 게 일체 기격이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난대묘선 나붐제법 나붐도 있고요. 우석불경 더욱이 속하지 않는다. 어디에? 불경 이게 경이라면 또 뭐예요? 명리학에 명리 이론에 속하지 않는 것이 이 속에 잔뜩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부대변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럼으로써 알아야 된다. 황당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 당송 이래로 당나라 송나라 이래로 작자심다.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모두가 허망지론이다. 허하고 망령된 이론이다. 갱유 더욱이 있어서 기륭신살. 어제 제가 유튜브 강의를 보다가 격국론자가 하는 소리가 지지에 남자가 아마 일주를 보질 않고요. 지지에
해수가 있고요. 여자가 신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해가 뭐 천살이래요. 뚫을 천자예요. 하늘 천자가 아니라 뚫을 천자입니다. 천살이라고 하면서 이 신의 천살이네. 임철철 선생한테서 이거 가서 천살입니다 라고 하면 내 이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생수를 하지 무슨 천살이냐 이 자식아 라고. 이게 여자의 해가 있고 남자의 신이 있어서 일주에 있어서 헤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헤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는 거예요. 천살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아, 이게 금생수 하는 거지 무슨 천살입니까? 아, 참. 아, 그런 사람이 격국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부직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고, 이렇게 지은 것이 허무, 아주 위험스러운 말이다. 왕왕, 오로지, 온전히 무빙어, 경험할 수 없는 얘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의백의 청군부를 끌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여첨 선생이 말씀하신 성의백을 왜 자꾸만 갖다 쓰냐라고 하는데, 임철조 선생도 이 성의백에 대해서 갖다 쓰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지어놓고서 성의백이라는 양반을 이름을 갖다 팔아버렸으니 청군부라는 뭐가 책명인지 어느 구절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첫째, 이거 작은 거 소가라니까요. 기룡신사는 다단하다. 많은데 하여 어떻게 해서 생극재화질이 일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이러니 폐지라. 한마디로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즉 마치 임진일이면 위 임계용배, 여기 지금 심여첨 선생도 이 임계용배 격을 해놨어요. 임인일이면 임교호배, 어때서 부재 다시 취. 이모, 임신, 임술, 임자는 왜 취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말에서 타기를 어떻게 타냐. 원숭이를 타고 말을 타고 개를 타고 쥐를 타지 않느냐라는 게 오신술자라고 하면 말, 원숭이, 개, 쥐 이렇잖아요. 왜 6글자 중에 2가지만 쓰고 4가지는 안 쓰냐. 임기용배하고 그렇죠. 용배하고 임기 호배만 하고 나머지 글자는 왜 안 쓰냐. 또 우여 육신일 이거 보세요. 6가지 신금일주가 봄자시, 자시를 만나면 위 유금조양이라고 하는데, 무릇 오면 보도음이지 어떻게 유독 신금만 가조양, 조양을 할 수 있냐. 신금만 나머지 가는 불가조양, 나머지 가는 조양을 안 하느냐? 또한 자는 곧 채는 양이요. 쓰는 건 음인데 바뀐 거예요. 채용이. 자수 중에는 개수가 아주 심해요. 유금지지 아니. 그렇죠. 유금이 아주 가장 지극한데 어째서 위 양이라고 하냐. 어째서 양이라고 하냐. 우여 육을 그렇죠. 6가지 을목일주가 봉자실 만나면 서기격이라고 해서 하는데, 무릇 서자란 이 쥐란 뭐야? 갉아먹는 거 아니냐. 갉아먹잖아요. 하위위 귀, 어째서 귀하다고 하냐. 또한 식간의 귀함은 시지에서만 모두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딴 데도 다 있는데 왜 식간에서 어떻게 왜 시지에서만 찾으려고 하냐. 개 모두가 나머지 간도 불가취기호, 그 귀함을 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부대변 또 말하는 걸 기다리지 마라. 직이류하라. 모두 잘못된 걸 알아야 된다. 나머지 잘못된 격은 신당 매우 많다. 지하고 무당, 마땅치 않다. 정당하지가 않다. 학자는 의세상, 자세히 살펴야 된다. 바른 이치를 오행직격, 바른 이치로서 오행직격을 자세히 살펴야지. 불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금지였죠. 이 유서, 잘못된 책으로서
혹 위호 현혹시키지 말라. 해수와 신금이 만나면 천살이다 라고 하고 금생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떼끼오놈 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임철조 선생이 성의백 천금부를 가지고 끌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셨죠? 이게 심해점 선생님,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의백의 천금부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작자들이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물론 비주류거든요. 예. 적천서는 그때 당시 말해도 비주류예요. 주류는 자평진전이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비주류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요. 예. 다음번에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고도 왜 너는 그 격국론 잡격을 하냐라고 하면 이 잡격 중에 들었다니까요. 저게 들어있다니까요. 물론 이 한록격도 잘못됐지만 김영종제격, 김영종사격 이 속에 들어있어요. 곡지격 다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잡격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잡격도 해야죠. 예. 아셨죠? 분명히 얘기해서 전실, 그러니까 전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득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없는 글자는 그걸 격으로서 잡는데 그 격을 잡은 글자가 대운에서 들어오면 망한다라고 해야 돼요. 사주 자체가 망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전실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격국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또 열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